안녕하십니까. 2019년도 6월달 토끼띠 분들의 한 달 동안의 운세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토끼를 나타내는 이 묘자는 기본적으로 장성사를 깔고 있습니다. 토끼띠 분들은 보편적으로 세련되고 또 상냥해가지고 사교적이다 이렇게 알려지기도 하죠. 이 장성살은 자신이 한 노력보다 결실이 더 크게 다가오는 그런 살로 보시면 됩니다. 2019년도는 기해년이죠. 기해년은 기본적으로 지살에 삼합을 깔고 있습니다. 이 지살은 이동살이라고도 합니다.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또 직장 내에서 보직의 이동이나 변동 이런 것들도 모두 이동살에 속하고 나들이를 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전부 지살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지살은 역마살하고 다른 점이 상부의 지시나 회사의 발령, 환경적인 변화 이런 데 이해하지 않고 자신의 결정으로 그런 이동을 한다는 것이 좀 특징이 있습니다. 설령 회사에서 승진을 하거나 보직이 변경되더라도 회사의 발령이나 이런 쪽에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기도 합니다. 또한 이 지살은 어느 정도 조상의 음덕이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죠. 거기다가 또 삼합까지 끼어 있습니다. 직장이나 사회에서 만난 친구나 동료, 선배, 후배 이런 사람들의 도움도 크고 또 그렇게 움직인 결과도 상당히 좋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움직이는 기운이다 보니까 미혼자분들은 데이트 약속을 하거나 짝을 찾는 그런 한 달이 될 수도 있겠다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올 한 해 상당히 좋은 운세가 토끼띠 분들한테 기다린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6월달은 경호월이죠. 근데 육해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육해살은 무언가 좀 답답하고 좀 잘 풀려나가지 않는 막힘 있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편적으로 인덕도 좀 부족하고 어려움이 생겨도 도움을 받기도 좀 힘든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다소 힘들고 또 잔병치레도 들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전적으로도 조금 힘들어지고 어쩌면은 집에서 조금 쉬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하겠네요. 이런 때는 무리하지 마시고 생활에 순응하시면서 현상 유지 차원에서 그 수성의 기분으로 한 달 보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2019년도 기해년 6월달 한 달 동안에 토끼띠 분들의 나이별 운세는 또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9살 69세 되시는 분들 신묘년에 태어나셨고 백색토끼에 해당하시네요. 급제와 편관이시니까 보편적으로 일에 부침이 많고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물건을 잃거나 도난, 분실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고 부부간이나 이성간에도 다소 트러블도 있을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니까 조금은 주의해야 되는 한 달이다 볼 수 있겠네요. 21세, 81세 되시는 분들 기묘년에 태어나셨고 황색 토끼에 해당하십니다. 상관과 편인이시니까 본업 위의 일에서 손실이 크게 날 수 있는 시기니까 때는 부업에 신경을 쓰셔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일로 공공한 일에 빠질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과 다툴 수 있으니까 6월달 한 달 동안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겠죠. 33세, 93세 되시는 분들 정묘년에 태어나셨고 적색토끼에 해당하시네요. 정제와 비견이시니까 들어오는 수입도 많은 폭이지만은 나가는 수입도 만만찮아 가지고 보편적으로 생활이 여유가 좀 적은 한 달이 될 수도 있겠다 보면 되겠네요.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가까운 친구나 동료들과 여자 문제로 삼각관계가 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45세, 150세 되시는 분들 을묘년에 태어나셨고 청색토끼에 해당하시네요. 정관과 식신이시니까 금전운도, 이성운도 보편적으로 좋은 시기라 가지고 가정적으로도 다소 편안한 한 달이 되실 수 있겠다 보면 됩니다. 직장인들은 윗사람들한테 눈도장을 찍을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돼 가지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좋은 한 달이 됩니다. 윗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하고 많이 친분을 엮어두면은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57세 되시는 분들 계면년에 태어나셨고
흑색토끼에 해당하시네요. 정인과 편재시니까 모든 일이 보편적으로 좀 순조롭고 사업도 잘 풀려나가는 한 달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가정적으로도 좀 원만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용도 얻을 수 있는 한 달이 되니까 57세 되시는 분들 한 달 상당히 좋은 달이 되겠다 보시면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노력보다 그 결실이 더 큰 좋은 한 달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6월달 한 달 동안의 토끼띠 분들의 그 날짜별 운세는 또 어떤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1일날 역마살의 자영입니다. 그 다음에 13일도 역마살의 자영이고 25일도 역마살의 자영이죠. 이 역마살은 좀 전에 이야기한 지살과 같이 이동살에 속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역마살은 그 지살하고 다르게 자신의 의사가 아니라 상사의 지시라든가 아니면 회사의 발령이라든가 아니면은 환경적인 변화에 의해 가지고 본인이 원치 않아도 움직여야 되는 그런 기운으로 보기도 합니다. 직장이나 거주의 이전, 원거리 출장, 나들이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자신의 의사가 아니라 타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기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보시면은 또 형까지 있죠, 그죠? 이런 때는 움직이면서 그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이런 것들 좀 주의해야 되는 하루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2일날 육회살입니다. 그 다음에 14일도 육회살이죠. 26일도 육회살입니다. 이 육회살은 보편적으로 6가지의 그 해로운 기운이 스며드는 그런 기운으로 보기도 합니다. 보편적으로 인덕도 좀 부족하고 어려움이 생겨도 도움을 받기도 좀 힘든 그런 시기가 되기도 합니다. 신상의 잔병치레도 있을 수 있고 구설수나 이런 것도 따를 수 있어 가지고 조금 힘들게 일한 것이 몸살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컨디션이 나빠지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이럴 때는 쉬면서 충전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3일날 화개살의 삼합입니다. 15일도 같은 기운이죠. 27일도 화개살의 삼합이네요. 이 화개살 운에는 밖으로 활동하기보다는 생각이 많은 하루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상에 좀 잠긴다든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문학 아니면 철학 이런 데 좀 심취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된다 볼 수도 있겠네요. 그 명상에 잠기거나 책이라도 읽고 싶은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이 화개살 운에는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됩니다. 그동안 소원했던 사람들이나 그 부부간에 만약에 갈등이 있었다면은 화해를 할 수 있는 찬스가 되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삼합기의 기운까지 있네요. 화개살 운이라 겉보기엔 다소 무료해 보이고 활기가 좀 떨어져 보이기도 하지만은 주변에 도움도 있고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라고요. 4일날 겁살의 원진입니다. 16일도 같은 기운이고 28일도 겁살의 원진이죠. 이 겁살 운에는 겁탈이나 도난, 부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모임이나 외식, 여행 등에서 하다못해 가지고 간 물건을 놓고 오는 이런 불상사까지 생기고, 겁살 운에는 낯선 지역이나 낯선 사람과 만나는 아니면 새로운 일을 추진하는 이런 것들도 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으로 좋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거기다 보시면은 원진까지 있죠. 그런 일을 추진하다 보면은 원망을 듣거나 원성을 듣는 그런 경우도 생기니까 수승의 기분으로 자제하면서 보내면은 좋은 하루가 되실 수 있겠네요. 17일날 제살의 충입니다. 5일도 제살의 충이고요. 29일도 제살의 충이네요. 이 제살은 일종의 소옥살이라고 합니다. 집안에 들어 우환이 있거나 우연한 사건, 사고 이런 것들도 발생할 수 있고, 구설수가 따르거나 재물의 손실 이런 것들도 올 수 있습니다. 남들하고 다투거나 잔소리를 듣는 등 구설수도 생길 수 있고, 하는 일이 제대로 풀려나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거기다가 충까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다툼, 갈등 이런 것들이 커질 수 있으니까 이날까지도 조금 신경을 쓰시면서 수승의 기분으로 지내시는 것도 괜찮을 수 있겠네요. 충이 있는 날은 자제하는 노력이 필요한 그런 하루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6일날 천살의 육합입니다. 18일도 같은 기운이고 마지막 날인 30일도 천살의 육합이네요. 이 천살은 지진이나 가뭄, 홍수, 화재 이런 것들처럼 개인이 좀 감내하기 힘든 불가항력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따른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계획하거나 추진하던 일이 중도에서 좌절되거나 포기되는 불합리한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하고요. 또 일을 벌려봐도 그닥 좋지 못한 그런 결과가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육합이 껴 있으니까 주변의 도움도 크고 조상의 음덕도 있다. 이런 때는 짧지만은 사업이든 직장일이든 한시적으로라도
상당히 좋은 운세를 띌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천살이 기운으로 동작할 때는 신분 상승의 기회가 되기도 하니까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상사분들한테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는 하루가 될 수도 있겠네요. 좋은 기회로 한번 탐색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7일날 지살의 삼합입니다. 19일도 같은 기운이고요. 이 지살은 역마살하고 같이 이동살입니다. 그러면서도 역마살하고 다르게 자신의 의사로 그런 이동을 하는 기운이라고 했죠. 거기다가 삼합까지 끼어 있으니까 주변의 도움도 크고 그렇게 움직인 결과도 상당히 좋다, 이렇게 봐집니다. 자, 이런 날은 적극적으로 밖으로 좀 나들이를 해보신다든가 좋은 결과가 생길 수도 있는 날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8일날 연살의 자영입니다. 20일도 연살의 자영이죠. 이 연살은 도화살이라고 합니다. 도화살 운에는 보편적으로 애정에 관한 문제나 이성에 인연이 닿는 그런 날이 되기도 합니다. 가까이 보던 여직원이 유별나게 이뻐 보여가지고 유혹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도 하겠네요. 거기다가 보시면은 자연까지 있으니까 부적절한 관계에 시달리시면은 미투 운동에 말릴 수도 있습니다. 조금 자제하시면서 내 아내나 내 남편하고 아니면 연인끼리 더 정이 가는 하루 만드시면 좋겠죠. 21일날 월살입니다. 그 다음에 9일도 월살이죠. 이 월살은 고초살이라고도 합니다. 하는 일에 다소 지장도 생기고 별일 아닌 일로 부부간이나 연인간의 다툼이나 갈등도 생길 수 있어가지고 스스로 그 고립을 자초하는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조금 신경 쓰셔가지고 그 화목에 유의해야 되는 하루가 될 수도 있겠네요. 사소한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구체적으로도 피곤해지기 쉬운 그런 하루니까 건강에도 신경을 쓰시면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별다른 충이나 합은 없습니다. 조금 신경을 쓰시면은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10일날 망신살의 방합이죠. 22일도 망신살의 방합입니다. 이 망신살은 술이나 이성 문제로 남의 입에 오르내리거나 체면이나 명예가 구겨지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끼리 불화하기 쉽고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설수나 손재수가 오기도 쉽고 유흥가 같은 데서 잘못 출입하게 되면은 떳떳하지 못한 일로 큰 손실이 올 수도 있는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망신살은 또 한 가지 특징은 자신이 그렇게 체면이나 명예가 손상당하는 그 이상의 반대급부가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망신살 운이 뜻하지 않는 일로 금전이나 재물이 생기기도 하고요. 신분 상승에 새로운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좋은 기운으로 이어가실 수 있으니까 더구나 또 보시면은 방학까지 끼어 있네요. 좋은 하루 만드시면은 어쩌면은 역전의 찬스가 될 수도 있는 좋은 날이 되겠네요. 11일날 장성살입니다. 그 다음에 23일도 장성살이죠. 이 장성살은 최고조의 운기가 작동하는 그런 날이 되기도 합니다. 하는 일에 능률도 생기고 하루가 활기차게 그렇게 느껴지는 날이 됩니다. 주변의 형제나 직장의 동료, 친구, 가까운 사람 누구라도 다 도움이 되는, 누구라도 다 자기를 도와주는 참 좋은 날이 되기도 하죠. 이런 날은 자신이 그동안 별렀던 것들 어린도 추진해 봐도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다면은 잘 이루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니까 어린도 체크해 두시고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12일 날 반한살의 방합이죠. 그 다음에 24일도 반한살의 방합입니다. 이 반한살은 보편적으로 주관성도 강하고 추진력도 강하게 생겨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상당히 인정을 받는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더구나 이 반한살은 장성살이 현역이면은 반한살은 정관애우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아래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모셔주는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하니까 다른 날보다 조금 덜 일하고도 그날보다 대우나 보수는 나은 그런 하루가 된다고도 봅니다. 거기다 보시면 또 방합까지 끼어 있네요. 그죠? 어려운 기운은 이 합의 기운이 다 막아주거나 아니면은 보살펴주고 아래 사람들까지 도와주는 이렇게 좋은 날이니까 이런 날은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대시해 가지고 그동안 체크해 뒀던 것들 이루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빨간 원이 있고 표원이 있죠. 그죠? 이런 날은 운기가 좋든 나쁘든 운기가 상당히 강하게 흐르는 날이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월살이 여기 삼각표가 있고 그다음 여기도 천살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긴 육해살이 또 그렇게 돼 있네요. 월살이고 이런 날은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손해보지 않도록 좀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 빨간 점이 있는 날은 그날이 기운이든 흉운이든 그 운기가 상당히 강하게 작동하니까 신경을 좀 쓰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2019년도 6월달 한 달 동안에 그 토끼띠 분들의 하루하루 운세가 어떤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좋은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